서류가 깨끗하다고 안심하다가 1억 5천만 원을 통째로 날린 비극이 있습니다. 단돈 몇만 원의 서류 확인 비용을 아끼려다 전 재산을 잃는 것은 남일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가구 주택 전세 시장의 잔혹한 현실을 고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법률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한 어 씨는 5년 동안 피땀 흘려 돈을 모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여기에 전세 대출을 더해 1억 5천만 원짜리 다가구 주택을 찾았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아주 깨끗한 등기부등본 을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은행 대출이 단 1원도 없는 최고의 청정 매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개사는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금방 방이 나간다고 어 씨를 재촉했습니다. 어 씨는 눈앞에 깨끗한 서류만 믿고 안도하며 전세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법원에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신속하게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1년 뒤 청천벽력 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집주인이 무리하게 상가 투자를 하다가 결국 파산한 것입니다. 어 씨가 살던 다가구 주택 건물 전체가 법원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경매 법원의 배당 순위를 확인하러 간 어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세입자가 12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억 원의 선순위 보증금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 매각대금 하나를 두고 모든 임차인이 경쟁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치열하게 돈을 나누어 갖는 잔혹한 구조입니다. 결국 경매 낙찰 대금은 앞서 들어온 선순위 임차인들에게 전액 돌아갔습니다. 후순위로 밀린 어 씨는 단 한 푼의 배당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은 어 씨는 차가운 길거리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대출금 상환 독촉과 퇴거 명령에 시달리며 매일 지옥 같은 날을 보냈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미리 찾지 않았던 과거의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어 씨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보증금은 그가 젊음을 바쳐 일구어낸 삶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혼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낙찰 금액이 선순위자들에게 배당되는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구 주택이 가진 무서운 법적 함정입니다. 눈에 보이는 등기장부는 깨끗해도 내부에는 괴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참사는 결코 어 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겉보기에만 깨끗한 서류를 믿는 순간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안심법무사는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의뢰인을 구하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법적 권리관계를 전수조사하여 숨겨진 사기 수법을 하나씩 밝혀냈습니다. 여기서 잠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핵심 실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각각 따로 발급받아야 안전합니다. 소유권 갑구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계약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도로명과 집원 주소가 모두 포함된 통합전입세 대확인서는 필수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조회해 선순위 보증금을 반드시 합산하세요. 다음으로 일반인이 가장 많이 속는 법률 사각지대 3가지를 경고합니다. 첫 번째 사각지대는 건물의 깨끗함 뒤에 숨은 토지 근저당의 함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건물의 등기부만 보고 안전하다고 착각하며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토지에 거액의 대출이 있다면 경매 시 배당 권리를 잃게 됩니다. 두 번째 사각지대는 소유권 영역에 교묘하게 숨겨진 신탁 등기입니다. 등기부에 신탁이 적혀 있다면 실제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습니다. 집주인과 무단으로 계약하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불법 점유자가 됩니다. 세 번째 사각지대는 주소 조회의 공백을 악용한 이중계약 수법입니다. 사기 세력은 도로명 주소와 집원 주소의 행정적 틈새를 악용합니다. 선순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금융권 대출을 받아냅니다.
다가구 주택 전세 시장에서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최종 행동 지침을 드립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4대 철통 특약을 반드시 명시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돈을 돌려받는 조항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소액임차인 보호와도 연계됩니다.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에 따라 임대인의 세금 체납도 조회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다면 계약 직후 동의 없이 체납 조회를 감행하세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 철저한 데이터만 믿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 상세한 서류 양식과 판례 전문은 설명란에 블로그 링크에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블로그에서 난공불락의 법률 방어 전략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안심법률 부동산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